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 취득 절대 강자, 농지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서 어떤 실전적인 면까지 응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이어서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으로 농지 취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보면 클릭하면 이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농지증으로 농지 취득이 나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지를 시 필수 서류인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다양한 사정을 참 많습니다. 투자 시, 실무 시, 경매 시 꼭 필요한 것이 농지증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은 먼저 축사부지가 나오네요.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7월 4일 이전에 허가받은 축자는 뭡니까? 허가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농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농지는 허가받은 거니까.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이 취득이 가능한 거죠. 허가받지 않은 것은 이건 당연히 농지증 필요하겠고요. 이에 설치하는 것은 뭡니까? 농지증 농지잖아요. 축사도 농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사도 축사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축사용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좀 더 설명을 보면은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아서 축사를 설치한 축사부지는 이미 뭐합니까? 전혀 허가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 뭐 오전 부담금 다 냈을 거란 말이에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였습니까? 통상적인 축사 부지는 우리가 현재는 그 농지인데 그 당시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들이 취급을 받아서 나들이 취급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논리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참 10년 전에는 굉장한 팁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축사인데 농지가 아니고 축사인데 허가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돼지처럼 그러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농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투자처였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가 거의 많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뭐 우리 속된 말로 그 얘기죠. 도시분들이 다 드셨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안 받았습니다.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수사부지는 개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일단 발급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건 불법이니까. 그다음에 다만 7월 4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 허가를 받거나 농촌을 신고 소유된 농수산물 채산시설 부지는 이거에 따라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허가를 받지 않은 출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받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후에는 출자가 설치된 경우는 그 부지도 역시 농지고 그러니까 농수준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축자니까 지금은 그냥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농수준 발급받는다. 축자도 우리는 농지입니다. 지금은 축자도 그냥 농지예요. 현재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99%가 농지는 발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2번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하냐? 글쎄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급받는 경우는 가능하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이란 거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실현이 가능할 수 있겠죠? 검토해서 농증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를 따라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농사 지을 수 있나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건 농지 아니잖아요.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요거죠. 요거를
거쳐서 현 조사 등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의 그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외 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 신고 필증을 발급하지 않고 제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참고적으로는 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것에 따라서 토지가 허가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렇죠? 이건 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 대상 농지 소지지 관할 시군 후 연접과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죠? 이게 제촌입니다. 제촌. 그쵸? 제촌입니다. 그 제촌. 그 제촌이 아니면서 그 관할 시군 자축을 소지한 농지를 이 이후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라는 자도 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발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심의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농지는 선농지는 그래서 제촌으로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농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은 그러니까 3명부터죠.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공유자는 이거는 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 정말 4명이 있었어요. 4사람이 공유가 있었어. 4명이. 그러면 1, 2, 3, AB 1, 2, 3, 4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취득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해당될까 안 될까요?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만 최초로 3인 이상이 공유를 취득하는 경우 요것만 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기존에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할 때는 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농업법인도 하도 많이 많아서 그렇고요. 외국이 나왔죠. 그 다음에 대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 외국 이거 신고를 한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표를 인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것이 2번 실제 투자에서 3번 그 다음 4번이 우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토지가 허가고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있겠죠? 심의위원회 대상을 한 것도 개정됐습니다. 요게 2022년 8월 18일 이후부터 등록한 자가 요게 이제 뭡니까? 취득한 자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농지 대촌을 제가 많이 추천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있고요. 다음에 이제 농지를 공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전에 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 경우는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디인지 그러니까 땅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좀 더 볼까요? 이렇게 분석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땅에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나눈다.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뭡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내 땅에 지금은 땅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지만 내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 요게 구분 소유인 거죠. 구분 등기, 개별 등기, 구분 소유가 등기 공유 관계. 이런 경우는 출입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새로 시행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말뜻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뭐라고요? 농지를 내 땅이 어디다 표시해 주는 거. 남들이 보기에도 이 땅은 널 거다. 이거 알려주는 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 제가 얘기했죠. 위치를 구분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하여서 약정서, 도면 자료까지 위치를 정확히 어디라는 거 첨부자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는 없었어요. 이제는 3명 이상이 되면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유고, 그 다음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를 취득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친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죠?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공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목적 취득도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되면 피자항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해서
처분 의무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부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 원적으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죠. 이거 뭐라고 됐습니까? 부분 소유적 공유관계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내 땅이 뭡니까? 내가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안 됐어. 이렇게 여기가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럼 뭐요? 내 지분이 내가 여기라고 했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그 약정한 게 없죠. 계약서가.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분 등기가 이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분 등기는 별도 출구로 해야 되겠죠? 형식적 근무라든지 뭐 그런 게 출구로 해야 풀리지. 그냥 지분 등기를 내가 해서 내가 농사 짓는다. 그렇죠? 근데 남이 농사를 안 지어. 그럼 전체가 처분될 수 있다는 얘기 약간 아실 겁니다. 합유는 농지법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유 형식의 농지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합유 형식으로는 안 된다. 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는 그래도 아주 한번 읽어보시는 의미에서 천천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농수증은 실제 실전 투자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뭐 공부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포인트만 알아도 되니까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번지죠.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공유로 이제 예전에 공유가 취득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온 거죠.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죠. 일부분에 불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나온 거죠. 민법상 공유 일반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지도 뭐라고 됐습니까? 농지도 공유 형태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민법상 공유 일반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 받으면 되죠. 심의를 받고 따라서 공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의 권한은 민법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의 공유 지분만큼 미치게 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일부에 무단 성질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원산복구를 하거나 취득 후 원산복구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현 가능성 인정받은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인정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에 이런 그 불법 형태 변경이 있으면 당해 농지, 이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해당하는 거 있으면은 없으면이죠. 없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있으면은 자기 걸만 고쳐야 되겠죠. 원산 복구 내야 되겠죠. 그거요 뜻이 있죠. 요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뭡니까? 공유는 조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있죠. 공유 관계 농지를 무단 휴경, 불법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공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된 경우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심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라 한 약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성립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있네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불법 묘지가 있는 경우 있겠죠?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딱 했죠. 근데 요게 전부 다 제가 SQ 쫙 그렸잖아요. 요게 그렇죠? 요게 이제 농지 민원 사례집 예전에는 있었는데 농지 민원 사례집이 요게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거 참고적으로 분명했고 불법 묘지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뒤에 나중에 또 실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예전에는 원산 복구 계획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달리 뭐 접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대리인이 농지증 발급 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쁜 못 가죠. 대리인 신청일 때 가능합니다. 법률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를 요구하면은 가야 됩니다. 방문. 그렇죠? 농지증은 신청인의 연령, 직업, 거주지도, 영농 여건, 영농 의지, 농업 경영 개시 내용이 시행 가능한 여부, 농지 소유 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 심사 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농축증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 경영 계획서를 뭐였습니까? 작성하여서 시군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그래서 이 예규에 보면은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얘기죠. 다만 발급 과정에서 접수 시 농축증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뭐예요? 농축증 증명서를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는 좀 접수 후에 하거든요. 그럴 때는 대리인 또는 우편물을 통해서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심사와 관련해서 시구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는 방문해서 조사를 응해야 됩니다. 면담을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겠죠?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대리인은 법무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인한테 대리로 접수한다, 우편을 한다는 건 웬만하면 저는 비추천하거든요.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추천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급적이면 가서 직접 하시고 담당자도 얼굴도 보고 농축 담당자 좀 보면서 좀 친숙하게 하면서 괜히 뭐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친숙하게 하면서 농사 짓겠다는 영롱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관련자료가 뭐 기능을 한다든지 뭐 하는데 관련자료가 있냐, 도움 받을 수 있는 팜플렛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는 뭐 서울서 뭐 지방에서 서울서 내려왔는데 광역시에 내려왔는데 뭐 여기서는 뭐 어떤 작물을 잘 자라느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게 하면서 좀 담당자가 얼굴을 익혀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방문해서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방문해서 받자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6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농축증이 분명히 필요한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건 뭡니까? 저 예전에는 이게 참 말이 있는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설정할 수 있잖아요. 농지가 요 이후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필요가 없으면 이제 법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협의를 완료한 다음 농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 주상공,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된 농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농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법에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 이런 농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은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데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가끔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인데 토계서를 보면은 토지 연계 확인서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당황스럽죠?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딱 쳤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산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요.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없는데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만,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농지 이런 협의한 것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에 관한 농지여서 농지법 이후에 농촌하고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냐니까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예요. 계획관리지역 농지죠. 지목은 전답 과전. 근데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 보면 항상 옆에다가 언제 지정되는 그 표시가 되거든요. 이때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지정된 거라면은 농지증의 발급이 필요 없고 이 전이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됐죠? 네,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자주 보면서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암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농축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